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그중에서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저번 시간에 자가를 할지 아니면 렌트를 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동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집을 사기로 결정하였다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구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뭐냐? 현금이 너무 많아요. 캐시가 넘쳐나요. 그럼 현금을 주고 사면 됩니다. 현금을 주고 사게 되면 일단 먼저 집을 여러분이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컨트랙에 사인하시면 되죠. 컨트랙에 사인하시고 4주 뒤에 세틀먼트가 열립니다. 컨트랙에 사인할 때는 보통 디파짓을 조금만 거는데 이 세틀먼트 때는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르게 된 거죠.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르게 되면 세틀먼트 후에는 여러분이 키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집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4주 동안이라는 보통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4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마음이 변했다 하면 컨트랙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은 확실히 자기 집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만약에 캐시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론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론 승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소득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출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론이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살려는 집이 있어요. 살려는 집이 있는데 얼마냐? 40만 불로 잡겠습니다. 오늘 할로윈데이라서 이렇게 풍선을 한번 달아놔 봤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네요. 40만 불의 집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소득이 있겠죠, 맞죠?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여러분이 연 소득이 5만 불로 잡겠습니다. 보통 론은 얼마 정도 되냐면 소득의 곱하기 4 또는 5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 5배로 해본다면 얼마의 대출을 땡길 수 있습니까? 20만 불이죠? 20만 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땡길 수 있는 대출은 20만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는 집이 40만 불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20만 불이 나는 거죠. 이 20만 불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캐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캐시를 20만 불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론 20만 불 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40만 불짜리 집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론을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집을 찾아보고 컨트랙을 맺습니다. 여기 이후로는 아까 전과 똑같죠. 컨트랙을 맺고 나면 이제 4주 후 세틀먼트가 열립니다. 세틀먼트가 열리면서 여러분이 키를 받고 여러분의 집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 비용 말고 회계사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보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크게 보는 부분이지만서도 되게 비용이 커요.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내야 되냐? 여러분이 집을 살 때든지 아니면 팔 때든지 둘 다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탬프 듀티라고 하는데 이게 인지세죠. 이건 언제 내냐? 살 때 냅니다. 살, 팔, 살. 무슨 호러 무비 같네요. 맞죠? 살을 어떻게 하고 팔을 어떻게 하는 호러 무비 같은데, 부동산 커미션은 언제 하냐? 파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팔 때라고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까지 이해가 됩니까? 변호사 비용은 언제? 집을 살 때 이 세틀먼트가 열릴 때 여러분은 가지 않습니다. 세틀먼트 열릴 때는 여러분 사는 사람의 변호사, 그리고 파는 사람의 변호사, 그리고 은행, 렌더라고 하는데 이 렌더들이 모여서 조율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틀먼트 때 직접 거기 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통보해 줍니다. 세틀먼트 완료되었다, 네 집이다, 아니면 집 팔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변호사는 살 때, 팔 때 둘 다 들어가고, 스탬프 듀티는 언제? 살 때 들어간다. 그리고 커미션 언제? 팔 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저희 고객의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있죠, 맞죠? 컨트랙트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 28만 불입니다. 자, 레스 디파짓이네요. 레스 디파짓이 얼마입니까? 2,500불이죠. 빼니까 27만 7,500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Less council rate, less
unbilled water, unbilled water usage 이런 게 쭉쭉 나오죠. 이런 것들 뭐라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council rate와 water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내죠. 첫 번째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분기를 보게 된다면 제가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팔기 전에 먼저 council rate와 water를 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기 전에 council rate와 water 비용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5일쯤 집에 컨트랙에 사인하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기간은 1분기 중에 45일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훗날 45일은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산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누가 하느냐?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searc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search를 해서 변호사들이 직접 이런 settlement statement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으세요.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결국 내야 된 거 contract balance가 27만 7,005불이 나오죠. 27만 7,005불 밑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Full Macmillan Lawyer가 나옵니다. 저희 고객이 샀는 고객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1,700불이 들어가죠. 그리고 플러스 Office of State Revenue 해가지고 스탬프 듀티가 나오죠. 이 스탬프 듀티가 바로 고객이 냈던 인지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 비용을 더하니 28만 6,995불이 나온 겁니다. 총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내야 되냐? 밑에 볼까요? 페이가 있죠, 맞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컨베이언싱 해가지고 이거 역시 변호사들이에요. 컨베이언싱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레이 화이트, 입스위치가 있죠. 레이 화이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의 큰 부동산 업체죠. 지금 보세요. 5,900불 아닙니까? 5,900불. 이게 바로 커미션이에요. 커미션이 그러니까 직접 판 사람의 포켓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집 팔린 가격에서 바로 거기서 떼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지금 레이 화이트가 5,900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컨트랙트 프라이스에서 이 레이 화이트에 지급된 5,900불을 계산해 보니까 커미션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2%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페이가 있는데 ING Bank Limited.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판 사람의 이제 은행 그 계좌가 되겠죠. 판 사람. 그리고 가든 로이어, 이 또 다른 로이어가 있는데 뭐 커미션인지는 뭔지는 어떤 뭐 로이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로이어가 있고 그리고 시티 서버번 그리고 또다시 ING Bank Limited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마 판 사람이 2명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ING Bank 어카운트가 2개로 나와 있죠. 그리고 로이어가 2개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그 판 사람이 공동 명의의 주택을 판 것 같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택 구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브리즈번 지역을 살펴보면서 어떤 곳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택이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많이 버텨 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